안녕하세요. 조경이는 책의 정원 조경이 가드너. 오류와 편향복에게 닥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저 짜자자자잔. 와. 핸드폰 구매했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습니다. 제 건 아주 낡았는데. 200만 원인데 싸게 샀어요. 150만 원에. 에? 그거 저희 동네 그 KT 성지에 가면 80만 원에도 살 수 있는데요? 네? 왜요? 진짜요? 나 분명히 이거 150만 원씩 싸다 주고 그래서 샀는데 더 싸게도 팔아요? 그럼요. 지금 저희가 나누는 대화가 뭐냐면 이게 바로 가용성 편향이라는 availability bias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가드너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200만 원인데 150만 원에 샀어. 믿었어요. 네네. 가드너님께서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 휴대폰을 사면 가장 합리적인 거구나라고 네. 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용 가능한 available한 정보를 활용해서는 최선을 결정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보들까지 다 놓고 보면 그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와,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일반 우리 현대인들이 네네. 뭐 포인트 제도부터 해가지고 네. 모르고 놓치는 것들이 많겠네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남자를 그럼요. 선택하는 모든 거에서 뭐 얘가 최고야라고 했는데 내 기준인 거네요. 그럼요. 우리가 availability bias를 적용해 보면 내가 10사람을 만났는데 10사람 중에 최고 괜찮은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는 10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의 반이 남자니까 여자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78억 명 정도가 세계 인구니까. 그러면 사실은 나에게 내가 지금 일상에서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available한 사람 중에 최고를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보다 폭을 넓혀서 보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문제를 가용성 편향, availability bias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 네. 페이지에 백조를 지금 검정 백조를 네네네. 넣으시라고 네네네. 제가 넣었는데 네. 이거 백조는 뭘까요? 뭐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다들 아마 블랙 스완이라는 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용성 편향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블랙 스완인데 원래 유럽 사람들은 네. 모든 스완은 백색이라고 그쵸.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도 스완을 아예 흰 백자를 써서 흰새라고 백조라고 번역하잖아요. 원래 유럽인들은 스완은 다 흰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스완은 다 흰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available한 정보만을 봤을 때 스완은 흰색이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1790년도에 이제 드디어 호주가 영국인들에 의해서 탐험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1790년도에 영국의 조류학자인 존 레덤이라는 사람이 호주를 방문해서 네. 처음으로 검은색 스완, 블랙 스완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블랙 스완이 있다라는 정보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나에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모든 백조는 백색이야라고 생각했던 게 틀렸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블랙 스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결국 있는데 사람들이 그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블랙 스완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요즘에 정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이제 네트워크로 해서 네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바로바로 네네네. 비교 분석을 하니까 네네네. 요즘엔 그 정보 차원에서는 조금 그게 좀 그래도 많이 나아지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정보가 유통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가용성 편향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많았겠네요. 맞아요. 코끼리 다리 장님이 코끼리 네네. 다리만 만지면 이게 네네. 코끼리 다리가 아니라 뭐 엉뚱한 걸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를 맞습니다. 사례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만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경제학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왜
아담 스미스와 같은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말은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의 라틴어고 그러면 이코노미. 이코노미. 그래서 경제적 인간이란 말을 하는데 경제적 인간이란 말이 뭐냐면 완전히 이성적이고 완전히 합리적이어서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는 선택을 하는 게 인간이다. 이게 호모 이코노미쿠스인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합리적이지만 감정적이죠. 때로는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에 불과하다. 슬기로운 인간이지만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요 개념을 경제학자들이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라고 해서 바운드 우리가 이 바운드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란 말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려고 해요. 네. 그런데 완전히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상대적인 정보 거죠. 그 범위 내에서만 합리적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0명과 미팅을 했으면 그 10명이라는 바운드 내에서 최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사러 갔으면 내가 찜해놓은 옷이 5벌 있는 거예요. 그 5벌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가용성 편향이라는 어베일러블한 정보만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얘랑 같이 상대성 네. 편향도 같이 상관관계로 우리가 네네네. 작용을 할 수도 있죠. 있겠네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용한 정보 내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비교치가 나오는 거겠죠. 네. 아, 이것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류가 진짜로 왜냐면은 내가 아닌 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많은 충돌들이 인간관계에서도 많이 네네. 나타나기도 네네. 하고 네네. 주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어나긴 네네. 하니까요. 아까 그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그 바운드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내 눈에 보이는 정보가 다가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이 편향에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말고 정말로 팩트적으로 네. 의학적으로도 봤을 때요. 약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할아버지 같은 네네. 경우가 담배 피우면 안 좋다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뭐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네네네. 장수였어. 네네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아니야 괜찮아. 맞아요. 담배 아무 문제 맞아요, 없어. 우리 맞아요. 아버지는 장수했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가족 친구라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만을 기준으로 네. 담배 피워도 장수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비합리적이잖아요. 네. 실제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몸에 해로운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고 이래라는 결론에 빠지는 경우가 전형적인 가용성 편향에 빠진 오류인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네네. 예를 가지고 네네.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해도 안 괜찮았으니까 네네네네. 나도 괜찮아. 네,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만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한 거죠. 네. 아유, 이러면서 오히려 그게 하나의 데이터가 돼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네네네. 오히려 정말로 편향의 맞습니다. 기준으로 기울여서 빠지면 되게 맞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러면 좀 더 네. 그러면 똑똑한 사례. 네. 그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직접 책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네.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제자인 플라톤이 후대에 그렇죠.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이 쓴 유명한 책 중에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유, 뭐 국가론 많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네네. 그 국가론 제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소크라테스가 동굴의 비유를 들어요. 동굴의 비유. 네, 동굴의 맞아요. 비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네. 거냐면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손과 팔에 묶여서 오로지 동굴의 벽만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굴의 벽은 동굴 밖에 태양이 비쳐서 그림자가 생겨서 사람의 그림자, 동물의 그림자, 나무의 그림자가 동그란 벽면에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손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 동굴의 벽만을 보고 나무는 저렇게 생겼구나,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산은 저렇게 생겼구나를 보는 거죠. 즉 거기에 속박에 묶여 있는 평범한 보통 사람은 네. 자기에게 어베일러블한 그 스크린 그림자의 모습만 보고 그게 세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현으로 하면 가용성 편향에 빠져 있는 네.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철학자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속박을 풀어내고 동굴 밖으로 기어 나와서 실제 태양의 모습, 실제 산의 모습, 실제 자연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에게 어베일러블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세상을 그대로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거겠죠. 바로 소크라테스가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속박을 벗어난 철학자의 모습이 바로 이 가용성 편향을 벗어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해라고 믿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해라고 믿으면서 또 그들은 또 행복해하잖아요. 네네. 가짜해를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 나눴던 네. 것처럼 편향이라는 게 네. 긍정적으로 활용되면 심리적으로 행복함을 줄 수도 있다라고 네, 했죠. 맞아요. 네네. 우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용성 편향을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내 잣대, 이것도 이제 잣대인 네네. 것 같아요. 주대는 아니고 네네네. 가용성은 우리 박사님한테 그때 한번 네네. 들은 말 중에서 잣대와 주대의 차이 네네네. 들었는데, 이 잣대가 작은 거, 내 자로만 세상을 모든 거를 네네. 재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키우기 위해선 네네. 정보를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네네. 결국은 독서와 여행이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편견 없이 바운더리를 치지 말고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정보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바운더리를 아예 무너뜨리고 네. 전혀 새로운 많은 그치. 정보들을 받아들여야지 조금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자, 우리 가용성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독서 편향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쉬운 건요, 우리 조경 있는 체계 정원에 우리 오류와 닥터리와 함께하는 오류와 편향 포기기를 자꾸 매번 구독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조경 있는 체계 정원 조경이 가드너 오류와 편협 보이기 닥터리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